안녕하세요. 신동현과 함께 공부하는 테크 트렌드입니다. 오늘은 CES 2026에서 정말 가장 뜨거웠던 로봇 세션이죠. Not Quite Human에 담긴 핵심 인사이트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영화나 뉴스에서 진짜 사람처럼 생긴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정말 신기하고 대단하죠. 그런데 이번 CES에서 전문가들이 던진 가장 큰 질문,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과연 로봇의 겉모습이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걸까요? 맞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 대중이나 미디어는 로봇이 얼마나 사람을 닮았는지에 열광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진짜 게임은 전혀 다른 곳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로봇의 두뇌, 즉 세상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그에 맞춰 움직이는 물리적 AI와 인지 능력,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지능과 실질적인 가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포포스의 CEO 이자벨라 베이가 했던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딱 정리해 줍니다. 진짜 지능은 인간의 몸을 얼마나 잘 베꼈느냐가 아니라 기계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상호작용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다는 아주 명쾌한 선언이죠. 그럼 그 지능은 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인지적 루프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로봇 지능의 비법 소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주변 환경을 보고 see, 다음 행동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think,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 act. 어찌 보면 단순해 보이지만 이 순환 과정이 얼마나 정교하고 또 빠르게 돌아가느냐가 로봇 지능의 수준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미래 전략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나의 뇌, 여러 개의 몸이라는 개념이에요. 하나의 아주 고도로 발전된 AI 두뇌가 배달 로봇, 공장의 로봇팔, 서빙 로봇 같은 수만 가지의 다른 형태를 가진 로봇들을 지휘하는, 뭐랄까, 중앙 관제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스마트폰의 운영체제를 생각하시면 이해가 아주 쉬울 거예요. 우리 애플의 iOS 하나가 아이폰, 아이패드, 애플워치까지 다양한 기기를 다 움직이잖아요. 바로 그것처럼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 즉 로봇의 몸체를 정의하는 시대로의 거대한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와, 정말 엄청난 미래가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다들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있다면 왜 당장 우리 집에서 빨래 개고 설거지하는 로봇은 볼 수 없는 거죠? 그 답은요, 아마 좀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동의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하드웨어가 아니고요. 바로 데이터의 엄청난 병목 현상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산업이 마주한 가장 큰 허들이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가상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열심히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시뮬레이션은 바닥의 미묘한 마찰력 차이나 갑자기 창문으로 확 쏟아지는 햇빛, 혹은 복도 모퉁이에서 획 튀어나오는 사람 같은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을 완벽하게 따라할 수가 없거든요. 결국 로봇이 진짜로 똑똑해지려면요, 온실 같은 실험실을 박차고 나와야 합니다. 실제 세상에서 직접 부딪히고 넘어지면서 생생한 살아있는 데이터를 온몸으로 수집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의 데이터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겁니다. 바로 이 데이터 문제가 우리가 로봇을 어디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될지를 결정합니다. 자, 과연 로봇은 우리의 안락한 거실에 먼저 등장할까요? 아니면 분주한 산업 현장에 먼저 나타나게 될까요? 정말 역설적이게도요, 로봇에게 가장 가혹하고 힘든 환경이 바로 우리 집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장난감은 아무데나 굴러다니고, 가구 배치는 수시로 바뀌고, 사람은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이죠. 이런 혼돈 속에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그야말로 로봇에게는 극한의 난이도인 셈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로봇이 우리 집안일을 실수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해내기까지는 어쩌면 수십 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대치를 현실적으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왜 로봇 혁명이 공장이나 병원 같은 B2B 공간에서 먼저 시작될 수밖에 없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런 것들은 동선과 규칙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수행할 작업도 반복적이잖아요. 로봇이 가치를 증명하고 데이터를 쌓기에 정말 완벽한 출발점인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
로봇은 인간을 대체하는 경쟁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반복적이고 힘든 일을 대신해주는 든든한 팀 동료가 되는 거죠. 덕분에 간호사 같은 전문 인력은 기계적인 업무에서 벗어나서 환자를 직접 돌보는 것처럼 더 인간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것은 미래의 일자리에 대한 아주 강력하고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인간과 기계 사이의 새로운 종류의 분업이죠. 로봇이 힘들고 반복적인 일과 행동의 영역을 책임지고 인간은 비로소 창조와 사랑의 영역에 더 깊이 집중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로봇이 우리를 고된 노동에서 해방시켜 준다면 인류는 비로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서로를 돌보는 일과 같이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것에 온전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CES 2026이 던진 로봇에 대한 메시지는 대체가 아니라 해방, 그리고 권한 부여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흥미롭고도 중요한 마지막 질문이 남게 되네요. 만약 로봇이 우리의 모든 어렵고 반복적인 일을 대신한다면 우리 인간은 새로 얻은 자유로 무엇을 선택하게 될까요? 여러분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